세상 최대 취업 프로젝트 공채를 잡아라. 안녕하세요. 취업계 수사반장 봉반장 박봉서입니다. 자, 어제부터 이제 비행소녀 특집이라는 명분 아래 승무원들을 낱낱이 파헤쳐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아시아나항공사를 파헤쳐봤다면 오늘은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을 오늘은 한번 낱낱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을 승무원 공채를 낱낱이 파헤쳐 주실 오늘 전문가분 어떤 분일까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합격은 용서치 않겠다. 면접계 블루칩 임송아. 네, 임송아 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송아입니다. 이렇게 또 오늘은 비행소녀 특집에서 만나 뵙게 됐네요. 예, 반갑습니다. 이 대한항공 이 승무원 공채 관련해서 오늘 네. 글쎄요, 강사님이 그런 뭔가 비주얼적인 부분도 그렇고 많이 네. 좀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평소에도 좀 승무원 그 지원자들에게 멘토링도 좀 많이 해주시나요? 그렇죠. 제가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뭐 아나운서 방송 쪽으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사실 승무원 전형과 이 아나운서 전형이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뭐 원하는 이미지도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예. 머리 길어서 묶으면 승무원, 짧으면 아나운서. 그렇다 보니까 예. 제가 좀 티칭해줄 부분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많이 기대를 하고요. 자, 다음은 우리 공채를 잡아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자랑이죠. 막내 형사 김수민 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충성 공채를 잡아라의 막내 형사 김수민입니다. 오늘은 비행소녀 특집이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그쪽 비행 말고 약간 날라리 가는 그런 비행소녀처럼 한번 해봤고요. 대한항공 하면 아주 깔끔하고 그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승무원분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여러 친구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고 유니폼이 참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더 기대가 됩니다. 예, 저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기대가 되는데요. 지체 없이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수사 개시! 활주로를 떠나 비행기는 이제 어둠 속을 날아요. 서울의 야경은 물감처럼 번져가고 취준생 시절은 이제 안녕. 창문을 가리며 시성, 교양, 국제적 매너, 능숙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한 그대들을 위해 준비한 항공사 승무원 취업의 모든 것 이름하여 비행소녀 특집. 지금 이륙합니다. 예, 비행소녀 특집 2탄 오늘도 이륙을 했습니다. 자, 강사님 일단 이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직 이 채용 절차, 면접이 역시나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대부분의 승무원 채용 전형이 거의 2차 면접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 후에 1차 면접, 그리고 영어 면접과 함께 2차 면접, 3차 면접, 그리고 체력 테스트까지 이렇게 굉장히 여러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한항공이 인적성이라고 하죠, 흔히. 그런 필기 전형과 또 이제 PT가 있었어요, 면접 중에. 근데 그런 전형들은 다 이제 사라지고 완전 이제 세 번에 걸친 면접에서 거의 인성 면접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 승무원이 PT를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본인의 인성이라든지 이미지 그리고 뭐 승객을 대하는 그런 뭐 서비스 정신 이런 완전 인성 면접이 90% 이상을 차지하게 됐죠. 그렇군요. 면접이 3번이나 있다고 하니까 뭔가 되게 겁나는데요. 그렇죠. 네, 승무원 직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역시 이미지와 인성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3번이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올해 채용 일정이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네, 보통 이제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예. 3번 정도의 채용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상반기가 1, 2월, 그리고 중반기가 5, 6월, 그리고 이제 하반기가 이제 뭐 9월에서 뭐 10월 이 정도로 네, 이제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1차 면접 이제 한 일주일 전쯤 받고 지금 이제 전형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1차 시험 결과 기다리는 걸로도 지금 굉장히 좀 그렇죠. 초조하고 좀 두근두근 네.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남은 좀 2차, 3차 면접까지
혹시 오늘 방송을 보면서 많은 또 그렇죠. 좀 도움, 참고가 되기를 좀 네.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어제나 아시아나 항공사를 다뤄보긴 했는데요. 이 대한민국의 항공사는 이제 두 개의 항공사, 아시아나, 네. 대한항공 많이 비교가 되기는 합니다. 이 그렇죠. 강사님이 보시기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네, 우선 근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와 본인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렇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비교를 하는데 약간 대한항공은 강아지상이고 아시아나항공 고양이상이다 뭐 이렇게들 많이 표현을 해요. 예.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분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뭐 약간 순수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 같고요. 아시아나는 그거보다 이제 지적이고 약간 시원시원한 그런 이지적인 이미지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미지 우리가 승무원 직무를 다루면서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단어 같은데요. 네. 승무원에 맞는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면 평소에도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면접에서 유니폼을 직접 입고 이제 시험을 봐요. 아, 네. 유니폼 입고. 네, 예. 그러니까 대한항공에서 실제 입는 유니폼을 입기 때문에 그만큼 원하는 이미지가 확고한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대한항공이라고 하면 좀 자주 웃고 그리고 또 항상 이제 친절하게 평소에 좀 말하는 연습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친절한 이미지는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웃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웃을 때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웃었을 때 6개의 치아가 보여요. 예. 근데 이제 보통 경우에는 이제 8개까지 보이게 웃어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런 게 또 중요할 것 같고 실제 유니폼을 입었을 때 굉장히 고든 자세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좀 이렇게 네, 고든 자세와 걸음걸이를 연습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평소에 스트레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예. 스트레칭을 하면 조금 펴지거든요, 다리가. 예, 예. 네, 그리고 좀 나도 모르게 고든 자세를 가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보이스가 중요한데요. 예. 보이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평소에 또 많이 연습을 해주는 게 중요할 텐데 좀 자신감 있고 힘 있는 목소리를 내고 좀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걸 평소에 좀 연습을 해주시고 예.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인사예요. 왜 예. 승무원 인사하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거 있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예. 네, 그 인사를 학생들이 많이 연습을 하는데 그 인사도 중요한데 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럼 처음에 차렷 경례를 하거든요. 누군가 지원자 하나가. 예. 네, 거기에서 이미지가 만약에 내가 차렷 경례가 걸렸는데 내가 그 연습을 안 했다 이러면 이제 또 점수가 깎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차렷 경례 이것도 같이 연습을 좀 해서 네, 평소에 많이 습관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평소에 많이 연습을 해야 될 게 또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대한항공 그럼 승무원직 네. 서류 전형부터 이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네. 진행이 되나요?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이렇게 두 가지로 아주 짧고 간결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8, 90%가 서류 합격을 합니다. 아, 네. 거의 다 일단은 서류에서 통과를 그렇죠. 하네요. 그래도 누군가 10%는 떨어지기 때문에 네, 사진이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은 아무래도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네, 사진이 중요한데 이걸 선생님 묶어야 됩니까? 그냥 해도 됩니까? 라고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가장 베스트는 일단 묶은 상태에서 예쁘게 나오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예.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정말 이 묶은 머리가 안 어울린다 하면 이제 좀 내린 머리로 해서 가도 괜찮긴 합니다. 근데 그렇군요. 기왕이면 좀 묶어서 정말 내가 승무원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한 것처럼 사진을 좀 꾸며주시면 좋겠죠. 예. 네. 사진을 보통 몇 장 정도 첨부를 하나요? 사진 한 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증명사진이에요. 아, 그것만 딱, 넣는 예, 거예요? 예, 예. 아. 예. 상반신. 그러니까 뭐 짧은 머리든 긴 머리든 일단 자신한테 좀 어울리는 좀 깔끔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면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서류를 받다고 하면 이제 대망의 면접. 네.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까지 많은 과정에 또 면접이 있는데요. 첫 번째 1차 면접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차 면접은요, 만약에 이제 아나운서 전형으로 했을 때 카메라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만 명 뭐 이렇게 어머. 지원을 하는데 예. 8, 90%를 붙인다고 했잖아요, 서류를. 예. 그러니까 그냥 얼굴 훅훅훅 지나가기도 힘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제 질문 하나 받기도 어려운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지만 본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1차에서는 이렇게 지금 김수미 캐스터가 입으신 것처럼 예. 이제 반팔 블라우스에 네, 이렇게 검은 치마를 입죠. 근데 예.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블라우스 컬러에 제한이 없어요. 네, 이제 뭐 흰색도 괜찮고 뭐 하늘색도 괜찮고 여러 가지 괜찮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울리는 이제 면접 의상 잘 준비해서 네, 말씀 잘 하시고 오면 됩니다. 네. 근데 예. 이미지가 더 중요해요. 면접에서는 보통 몇 % 정도 합격을 하나요? 아, 이게 1차 면접에서 거의 30% 남기고 우르르 아. 이제 네, 떨어집니다. 그럼 남기는 게 70%가 30%.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남기는 게 30%. 그러니까 이제 서류에선 일단 다 보겠다. 기회를 이제 여러 명에게 주겠다 하고 이제 면접에서 이미지를 제대로 보고 우수수 떨어지게 되는. 네, 1차 면접에서 질문을 몇 개 받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그쵸. 어떤 게 나오는지 알아둬야겠잖아요. 네네. 면접 질문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면접 질문 대부분 이제 보는 게 거의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정도가 가장 많이 나와요. 예. 자기소개 해봐라 이렇게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승무원의 자질이란 뭐라고 생각하느냐, 본인이 승무원이 왜 되고 싶으냐, 아니면은 본인의 전공이 대부분 이제 뭐 승무원 그 학과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의 전공과 승무원의 이제 상관관계가 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주로. 네. 그렇군요. 사실 지금 질문 이제 제출 그 네. 기출 질문들을 봤을 때 네. 뭐 그렇게 등에 땀이 날 정도의 그런 어려운 질문들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그렇죠. 좀 평이한 그런 질문들이고 평소에 충분히 준비를 하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인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서류 합격률이 높고 그리고 네. 1차 면접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거라고 하면 네. 결국에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것 같은데 네. 이미지 좀 뭐랄까요? 어떤 이미지? 예, 뭔가 좀 네. 포괄적이고 이런데 좀 그렇죠.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이미지라는 게 자꾸 이미지다 하니까 뭐 예쁜 애 뽑는 거야? 이렇게 좀 기분 안 좋게 들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건 아니고 이미지라는 게 다소곳함, 미소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당연히 뭐 어느 정도 혐오감을 주는 외모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아 근데 이런 건 있어요. 혐오감을 주는 외모에 문신이나 상처는 해당됩니다. 네, 혹시나 이제 뭐 문신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떨어지게 되죠. 그런 게 아니고서는 이제 이미지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걸음걸이 그리고 예. 인사를 연습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인사를 할 때 인사해야지 학원에서 45도 각도로 세우고 그 다음에 뭐 3초간 쉬고 이렇게 하라 그랬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보여요. 걸음걸이를 할 때는 구두굽은 이렇게 해서 걸어야 되고 구두굽 소리가 나지 않게 뭐 내가 발 사이는 뭐 무릎을 스치면서 걸어야지 이거를 생각하면서 걷는 게 너무 보이니까 예, 예. 이거는 뭐 다소곳함을 떠나서 너무 부자연스러운 로봇 거죠. 같겠는데, 그렇죠, 하여튼.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뺐으면 좋겠다라는 걸 많이 얘기를 해요. 제가 티칭을 할 때도 자연스럽게 걸어. 여태까지 배운 거 다 잊어버려. 자, 그냥 걸어보자로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박진영도 이제 오디션 얘기를. 프로그램? 네, 하잖아요. 노래할 때. 열심히 예. 오시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여러 번 얘기한 거 같은데. 나올 때마다 많이 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연습할 때 했던 거 다 잊어버려라 이런 얘기하잖아요. 예. 그걸 전 굉장히 얘기해주고 싶어요. 자연스러움, 몸의 밴 이런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네, 어설픈 거보다 이제 좀 뭔가 뭐 자연스러운 거를 강조를 그렇죠.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이제 복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저희가 좀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어제 사실 이제 아시아나 항공사를 훑어보면서도 얘기가 조금 네. 있었는데요. 일단 네네. 기본적으로 지금 김수민 캐스터가 입고 있는 것처럼 네. 흰 블라우스에 이제 검은색 스커트인데 무릎에서 살짝 올라온 정도 이 정도면 그냥 다 되는 그렇죠. 건가요?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게 승무원은 약간 치마가 짧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잘못했다가는 혼나요? 혼납니다. 예.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이미지를 본대라고 해서 막 딱 달라붙는 거 입고 간 친구들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마이너스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핏되는
적당히가 어렵죠. 근데 그렇죠. 어쨌든 예. 약간의 여유가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약간의 여유가 있는 정도의 핏으로 생각하시고 큰 심호흡이 가능한 정도의 핏이라고. 숨을 쉴 수 아, 있게. 그렇죠. 예. 쉬어봐야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옷을 구입하기 전에. 그리고 남자분들은요?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정장을 입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정장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이제 말하자면 아버지 정장 같은 거는 안 되겠지만 흔히 남자 승무원 같은 경우에도 요즘 핏이라고 하죠. 왜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이제 발목 약간 위로 올라가는 약간 거의 뭐 트렌디한 스키니 정도의 그렇죠. 그런, 예. 그런 정장은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깔끔함이 좋고 여자고 남자고 이제 그런 거 있어요. 검은 구두는 누구나 하나씩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평소에 신던 걸 이제 신고 간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게 스크래치가 나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걸음걸이가 뭐 이제 좀 잘못됐다면 굽이 뭐 한쪽으로 갈린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저 면접용 구두는 따로 준비해서 면접에만 신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깨알 같은 복장 체크 사항까지 알려주셨는데요. 네네. 다음은 이제 1차 면접을 지나가서 2차 면접 살펴보겠습니다. 네. 영어 면접이 있는 단계라고요? 네, 영어 면접 굉장히 떨리죠. 나는 이제 외국인처럼 막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닌데.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인 그 우리 이거 있잖아요.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정말 교과서에 나오는 그쵸, 그냥 그쵸. 기본적인 영어. 네, 그 정도 그냥 뭐 어제 뭐 했어? 취미가 뭐야? 뭐 이런 거 정도. 조금 이제 어려우면 대한항공에 오고 싶은 이유가 뭐야? 이 정도. 예. 근데 거의 예상 범위 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한 3분 정도 진행됩니다. 짧게 진행되고요. 이제 2차 면접이 중요하죠. 네, 실무 면접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실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여섯 명 정도의 지원자가 들어가고 예. 이제 면접관이 3명에서 5명 정도가 들어가요. 20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제 개인 질문 그리고 본인이 서비스를 해본 경험 그리고 롤플레잉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럼 그 2차 면접의 좀 기출 문제들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예.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대한항공 승무원직 2차 면접 출제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안전과 서비스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네. 기내에서 흡연을 고집하는 승객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 또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뽑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승무원의 장점과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뭐 정말 다양하고 이 비행기를 타다 보면 다양한 사람 또 많은 맞아요.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만큼 그렇죠. 좀 서비스 마인드를 좀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수미 씨는 지금 이 질문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갑자기 그 진상 고객들이 생각이 나네요. 라면이랑 네, 라면 어, 끓여달라, 예. 뭐 그 땅콩 좋은 거, 뭐 약간 그런. 그런 분들이 예. 떠오르는데 네네. 그런 분들을 이렇게 잘 다루고 또 잘 서비스를 해줄 수 있으려면은 네. 좀 투철한 서비스 정신이 필요할 네,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알바를 하면서 이런 진상 고객을 만나봤는데 이렇게 잘 처리를 했다. 어. 이런 걸 잘 나타내면 좋지 않을까요? 경험을 네. 묻어내서 좋은 대답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뭔가 좀 서비스 마인드를 좀 중요시하는 그런 질문들인 것 같고 네네. 이 그런 점에 있어서 뭔가 그 정확한 그 모범 답안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질문들인 것 같아요. 이 뭔가 좀 미리 대한항공이 원하는 바를 체크하고 대답을 한다면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 지향하는 바는 뭐 이런 거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뭐 기내에서 흡연을 하는데 너 어떻게 할 거니? 뭐 이런 당황스러운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예. 사실 정답은 없어요. 들어서 좋아 보이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들어서 좋아 보이는 게 사실 사람마다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 있게 순발력 있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이 딱 있는 게 아니고 예. 일반적인 이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사실 대답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자신감 있게 나의 생각을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자신감이라고 해서 너무 우긴다거나 내 주장이 맞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좋지 않죠. 그렇죠. 이 내가 생각하기에 맞다의 기준은 고객의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것이다를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친절함이 너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주관적인 내 생각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당히 타협할 줄도 알고 또 친절한 느낌까지 필요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네.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단계입니다. 3차 면접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려주시죠?
그렇죠. 이제 3차 면접이라고 하면 이제 임원진들이 오시죠. 예. 네. 올 게 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대한항공 임원진 분들은 굉장히 얼굴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저살 떨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이 예. 이제 고개를 숙이면서 이제 종이를 보고 계신다면 어디서 많이 단발의 보던 많이 보던 그 정수리. 그래서 굉장히 예. 오히려 편안한 분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익숙한 예. 정수리라서. 많이 보던 예. 분이라. 그렇죠. 근데 이제 경영진 분들이 사실 원하는 대답은 정말 뻔합니다. 대한항공의 인재사항과 부합하는 이제 뭐 CI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알아두는 건 기본적인 것 같고요. 예.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그거를 이제 보면서 예. 같이 얘기를 좀 해보죠. 제가 한번 기출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승무원 참 힘든 직업인데 왜 하고 싶나요? 네. 그리고 본인은 대한항공 이미지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아르바이트에서 가장 힘든 경험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왜 본인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기출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 뭔가 느낌적인 느낌에도 굉장히 좀 공격적인 질문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질문 중에서 수민 씨는 뭔가 네 가지 질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질문 어떤 게 있으세요? 대한항공 이미지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러면 어쩌라는 거죠? 뭐, 그러면 아시아나 갈게요. 이러면 안 되나? 물어보면 되겠는데 어쩌라는 거죠, 그럼? 아니, 대한항공 이미지가 어떤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럼 떨어지면 되니까. 이렇게 간단하네요. 얘기하면 집에 예. 가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 경연진 면접이라는 질문이 일단 살짝 네. 센 그렇죠. 느낌도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센 질문에 이 3차 면접 키포인트 어떤 그렇죠. 걸 좀 잡고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흔히 승무원이라고 하면 친절함이다, 뭐 고객 지향적인 마인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이제 지원자들이 뭐 이런 공격적인 질문을 했을 때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거나 좀 이렇게 부드럽게 가려는 경향인데 그럼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너무 이렇게 자기 생각이 없어 보이면. 왜냐하면 일단 그 임원진이라는 분들은 굉장한 풍파를 거치고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자기 생각이 없는 지원자들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승무원이라는 거는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뭐 사고라도 났다. 그랬을 때 정말 이 승객과 이 비행기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인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불시착 이런 상황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이 사람이 담대함이 있는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임원 면접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본인이 이미지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붙은 지원자의 답변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혹시 그렇게 보였더라도 만약에 이 자리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미지와는 맞지 않아도 제 내면이 오히려 대한항공에 더 오. 적합하지 않냐. 이미지라는 건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이 내 내면의 강인함은 바뀌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멋있네요. 대답해서 붙은 친구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런 대답을 좀 한 문제 정도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런 질문들 외에도 또 당황스러운 질문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당황스러운 질문이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답변은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네. 근데 당황했을 때 당황하면 안 돼요. 황당황당고 죄송합니다. 이상한 얘기일 수 있는데 당황했을 때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는 표정이 굳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 이제 당황하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표정이 굳게 얼굴에 된단 티가 말이죠. 나죠. 예. 그렇죠. 그거보다는 좋은 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러운 질문은 무조건 나올 수 있는데 그때 내가 웃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당황한 순간 웃자. 이거를 이제 내가 습관화라면 나도 모르게 당황하면 웃게 되거든요. 예. 네 하고 웃고 나서 그때 생각을 생각하고 하고. 대답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굳는 게 아니라 웃는 연습을 평소에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또 옛말도 그렇죠. 있듯이 네. 항상 웃는 얼굴 평소에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연습해야 될 게 굉장히 많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만약에 기업 뭐 대기업이다, 뭐 중소기업이다 이런 기업들은 내 능력이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PT를 잘한다든지 뭐 내가 그래서 뭐 재무제표를 굉장히 잘한다 뭐 이런 거면 되지만 승무원은 인성을 보는 거예요. 서비스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연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법고시생은 평소에 공부를 하듯이 예. 승무원은 평소에 자기의 이제 몸가짐, 마음가짐을 단련하는 게 항상 돼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네. 오늘 강사님의 조언, 많은 승무원 지원자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 또 참고가 됐기를 바랬습니다. 네. 강사님 오늘 방송은 또 좀 어떠셨나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요. 그 승무원 지원하는 친구들을 보면 되게 마음이 아파요. 왜죠?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게 이미지로 뽑는다라는 게 어느 정도 깔려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사람으로서 매력이 없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요즘에 워낙 면접에서 떨어지는 모든 지원자들이 그렇겠지만 특히 승무원은 그런 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너무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실 5분의 순간에 5분 동안 나를 평가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운이 없었다. 이번에 좀 저 사람이 판단이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고 예. 그냥 오롯이 내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군요. 오늘 김수민 캐스터 이제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제 흰 블라우스에 검은색 스커트까지 입으면서 방송에 임해주고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네, 이 옷도 계속 입으니까 꽤 편한 것 같고요. 예. 내일 다른 색깔을 입기로 해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승무원 제가 근데 계속 들어보니까 상처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팔에 상처가 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아직 지원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뭔가 1차에서 저도 모르게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면서 약간 슬펐네요. 여러분들은 꼭 붙으시길 바랍니다. 예. 꼭 합격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지금 대한항공 1차 면접 이후에 이제 2차, 3차 기다리고 있는 그렇죠. 분들에게도 많은 응원의 화이팅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송아 강사님과 김수민 캐스터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공채를 잡아라. 오늘 수사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요, LCC 항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내일도 임송아 강사님이 나와주셔야 할 텐데 나와주실 거죠? 예.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요. 모르면 안 되는데요. 나와주셔야 됩니다. 네. 예, 내일도 임송아 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김수민 캐스터도 함께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취준생들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수사는 계속됩니다. 찍빵!